주은 신분증으로 15년 타인 행세, 15억 사기친 50대의 결말.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수많은 사기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형사전문법무사 이병창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분실물 습득이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타인의 삶을 통째로 도둑질하는 범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 하나로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고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전국을 유람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 시스템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치밀하고도 대담한 신분 사칭 사기 사건을 실무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차 컨텐츠: 사건 브리핑. 주은 신분증으로 쌓아 올린 15년의 가짜성. 검찰 수사관의 시선. 신분 사칭 범죄의 집요함과 수사기법. 크유앤드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과 사문서 위조의 실무적 쟁점. 실무 통찰.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신원 확인의 기술. 마지막 한마디. 법률적 위기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와 격려. 1. 사건 브리핑. 제주동 부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전자 기록 위작, 사문서 위조, 절도 등 다수의 혐의로 50대 여성 어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어씨의 범행은 무려 15년 전인 2011년 길에서 주은 타인의 신분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씨는 이 신분증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양 행세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대부업 주주인 지인이 있어 고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가로챈 금액만 총 15억 782만 원에 달합니다. 어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광주, 청주 등 전국을 무대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생활하며 도피 행각을 벌였으나 경찰의 끈질긴 CCTV 분석과 탐문 끝에 결국 고시텔에서 검거되었습니다.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32년 넘게 수사 현장에서 보아온 사기꾼들 중에서도 이 사건의 피의자처럼 타인의 명의를 장기간 도용하는 부류는 매우 위험한 집단입니다. 단순히 돈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타인의 이름으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실무상 이런 사건은 초기 인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들마다 알고 있는 피의자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름이 여러 개인 피의자를 추적할 때는 사건 간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이나 특이한 말투 등에 주목하곤 했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팀 역시 자영업을 하던 피의자라는 공통점에 착안해 사건을 병합, 수사함으로써 비로소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15년간 타인의 신분증으로 발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비대면 금융거래나 신원 확인 절차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전자 기록 위작 및 사문서 위조 혐의는 가로챈 금액의 규모만큼이나 죄질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15억 원이라는 피해 금액은 이미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현재 은닉재산의 행방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3. 크유앤드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과 사문서 위조의 실무적 쟁점. 큐 일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번 사건처럼 15억 원대라면 선처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큐 신분증을 주워서 쓴 것만으로도 죄가 여러 개가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가진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 또는 절도가 될 수 있고 이를 행사한 것은 공문서 부정 행사입니다. 또한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거나 온라인에 정보를 입력하면 사문서 위조 및 사전자 기록 위작이 추가됩니다. 어씨처럼 장기간 타인 행세를 한 경우 이러한 범죄들이 경합되어 처벌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Q 피해자가 피의자의 진짜 이름을 모를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A.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실명을 모르더라도 사용했던 가명, 인상착의, 범행수법, 관련 계좌번호 등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신원을 파악합니다. 이번 사건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피의자를 경찰이 동일인으로 특정해낸 사례입니다. Q 범인이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나요? A.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인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이미 탕진했다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인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하는 실무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실무 통찰. 사칭 범죄와 거액의 사기 사건을 방어하거나 고소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무 포인트입니다. 첫째, 원금 보장과 고수익은 99.9% 사기라는 점입니다. 검찰 실무 기재례를 보면 사기꾼들은 늘 대부업 주주, 고위공직자와의 인맥 등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원금이 보장되면서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이자를 주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신원 확인의 엄격성입니다. 돈이 오가는 관계라면 상대방의 신분증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이 확실한지 대면 확인이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 도용 사례가 많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공공기관의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초기 증거 확보에 기민함입니다. 어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피했습니다. 사기꾼들은 검거 직전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데 능숙합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이 사용한 가명 등을 정리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32년의 수사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초기 대응의 속도가 피해 회복의 성패를 가릅니다. 5. 마지막 한마디. 순간의 분노와 그릇된 판단이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복성 범행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억울한 사정에 처한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셔서 국내 법률 대응이 어려운 재외국민과 장기 파견 근로자분들을 조력해온 경험이 풍부합니다. 법률적인 갈등은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냉철한 법리 분석과 실무적인 접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혹시 말 못할 고민이나 법률적 위기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2년 수사 경력의 연륜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간일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며 올바른 대응이 있다면 길은 열리기 마련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마주한 파도가 집을 삼킬 듯 거세게 느껴지더라도 단단한 닻을 내리고 견디면 반드시 잔잔한 바다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힘내십시오.